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저기 열혈 구독자이신 이혁춘님께서 이걸 협찬해 주셔서 저희 구독자 양주엽찬 동작구에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협찬 부탁드릴게요. 오늘 주제는 이제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주시죠. 네, 현행 선거구제는 지금 소선거구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준연동형. 네, 준연동형. 현재 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중점은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세하게 어떤 거죠? 소선거구제를 이제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설명을 드리면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소선거구제는 서초, 갑, 을 이렇게 지역구가 두 개 있으면 갑에서 한 명, 을에서 한 명 이렇게 각각 한 명, 그러니까 1등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대선거구제는 예를 들어서 서초, 갑을 지역구를 하나로 합쳐요. 그러면 1등, 2등 두 명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2등이 되는 것과 1등이 된다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사전적 정의는 이제 소선거구제는 1지역구당 한 명을 선출하는 거고, 중대선거구제는 이제 1지역구당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통합을 해서 1등과 2등, 그러니까 2등도 그러니까 3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4등이 될 지역구가 3개면 3등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 의견들을 정치 민의를 반영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지금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얘가 나와 있냐면, 이제 현행 소선거구제 폐단이 늘어나면서 폐단이 거의 뭐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극단에 거의 치닫은 것 같고, 이러면서 이제 이를 시정하고 내년 4월 10일에 22대 총선에 이제 이걸 반영하고자 한다고 하네요. 하는 걸 하는데, 이걸 반영되려면 1년 전까지 이런 선거구제 논의가 이런 게 확정이 돼야 내년에 선거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아, 네. 그렇다면 현행 소선구제 폐단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 드릴 건데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거대 양당 체제가 공고화되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구도가 심화되면서, 세 번째는 극한 대결 정치 때문에 폐단의 원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국힘. 그래서 이제 양당 체제가 이제 두 양당에서 이제 맨날 물어뜯고 서로 맨날 이제 꼬투리 잡고 맞아요. 그런 극한 대결 정치 대결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뉴스 보면 항상 싸우고 있는. 폐단이죠, 폐단. 기존에는 이제 소수 의견들이 정치에 반영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뭐 다당제를 통해서 어떤 소수 의견이 반영된 정당이라든가 뭐 시민당, 사회당 같은 그런 소수 의견들이 반영된 정당이 이제 뭐 여성, 청년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나 소외계층들도 이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좋은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지역구도가 완화가 되면서 이제 호남에서도 국힘 의원이 당선이 되고, 영남에서도 이제 민주당 의원이 등이 이렇게 균형 있게 또 그 밖에 당, 제3의 당도 이렇게 균형 있게 이제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실현하려는 목표는 참 좋은데, 근데 이제 지난해, 근데 이제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6개 지역 30개 지정한 선거구에서 중대 선거구제를 시범 실시를 한 결과 당선된 109명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소속 당선자가 105명으로 96.3%를 차지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다당제를 이렇게 하려는 효과가 제로였죠, 제로.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대선거구제로 바꿔도 이게 이게 뭐 제대로 이렇게 잘 고치지 않으면 효과가 안 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된 것으로 국힘과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들의 주도 면밀한 반대에 붙여서 선거구제 개편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죠.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두 정당의 꼼수에 자초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네, 실제로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다당제를 위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추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지만
민주당, 국민의힘은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의 위성정당을 네네. 창당하여 사실상 준영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다당제를 좀 어떻게 구현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국힘과 민주당에서 이제 위성정당을 창당을 하면서 이거를 완전히 그 시도를 무력화시켜가지고 그 꼼수를 쓴 거죠. 실제로는 그 제로였다라는 게 딱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증명되네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더라도 또 두 당에서 이제 또 꼼수를 쓰면 또 이게 또 도루묵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중대선거구제가 얘기가 나오자마자 벌써 정당의 복수공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한 당에서 기존에 지역구 하는 지역구당 한 명씩 공천을 했는데 예. 이제 복수로 두세 명씩 공천을 하겠다 이거예요. 벌써부터 아직 제도화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우리나라 현실 정치의 참 큰 문제점이라고 그래서 생각하죠.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하면서 이 복수 공천의 문제도 같이 논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근데 이제 뭐 한편으로 또 이제 중대선거구제 하나의 단점은 이제 예. 50표를 통해서 당첨된 1등과 예. 2등이 10% 이제 당첨되는데 그러니까 그 득표율이 다른 확연히 차이가 나지만 예. 이제 같은 한 표니까. 같은 예. 한 표가 된다는 예, 그런 그러니까 이제 등가성의 문제도 이제 분명히 있다는 문제 거죠. 하나의 단점이긴 하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당의 이익을 위한 선거가 되면 안 되는데 국민을 위한 대표가 선출되는 날이 언제쯤 올런지 이런 일들을 보면 앞이 캄캄합니다. 20대 이제 청년 세대도 이렇게 깝깝한 상황이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잖아요. 2023년도 월급 빼고 안 오른 게 있나요? 근데 이제 다들 삶의 고단에서 대부분 시민들은 이런 정치 환경이나 정치 제도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근데 뭐 시민들이 정치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시민들이 정치와 정치인들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정치와 정치인들이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구제를 어떻게 바꾸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제 왜 바꾸라는 것인지가 이제 훨씬 중요하고요. 그 왜가 이제 그 소수 의견을 존중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또 이제 그 양극화된 국민의힘과 이제 민주당의 그 양극화된 정치 대결을 좀 지향하자라는 거니까 예, 좀 그런 거죠. 혹시 우리 변호사님도 정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럼 패스. 그래서 아무튼 둘 당에서 너무 꼬투리 잡고 맨날 꼬투리만 잡으면서 싸우지 마시고 좀 정치를 그 있잖아요, 영화에 대국적으로 하라. 행복한 정치, 행복한 한마디 해주세요. 정치를 그거 있잖아요. 각하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남산의 부장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